프랑스로 가봅니다. 자,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예술 수도는 파리였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예술의 중심은 이탈리아였지만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그 중심 역할을 파리가 하게 됩니다. 결정적 계기는 이제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해졌고, 그럼으로써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또 궁정문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루이 13세 이후 파리가 전 유럽의 예술 중심지로 변하게 되면서 회화 작품이나 아니면 건축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팡테온 있죠? 파리 팡테온인데 원래 상주르베 교회였지만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정치가 과학자 및 작가 영묘로 바뀐 이런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자, 프랑스에도 고전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자, 17세기까지는 바로크의 장식주의가 유행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지나친 장식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그게 식상합니다. 그래서 로마 고전주의가 새롭게 유행을 합니다. 샤를 르브랭이 만든 루브르 동익랑, 루브르의 동쪽 건물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열주들이 쭉 늘어서 있죠. 기둥들이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 고전주의죠. 중간에 페드먼트가 있죠. 열주가 독자적으로 서 있는 건 그리스 고전주의. 근데 이쪽에도 보시면 벽기둥이 있죠. 사각 벽기둥이 두 개 서 있는, 이것은 로마 고전주의죠. 건물의 전면을 덮는 독립 원형 기둥, 그다음에 코린토식 쌍기둥을 쭉 갖고 있다. 이것은 로마식이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이 쌍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기둥을 하고 있는 것은 로마 고전주의. 그런데 기둥 자체가 있는 것은 그리스 고전주의다. 그래서 로마 고전주의와 그리스 고전주의의 기본 정신을 부활했던 이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크 앙주 가브리엘이 지은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자, 이 모습 딱 보시면 어떤 형식 같아요? 좀 애매하죠. 가운데 있는 기둥들이 열주 같기도 하고 벽기둥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완전하게 신고전주의를 따르지 않는 어느 정도의 바로크를 갖고 있는, 자, 지붕을 보시면 전형적인 프랑스의 경사기둥이라 하는 것이죠. 자, 바로크라면 이게 여기가 좀 움직이는 평면이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평면은 없죠. 여기 앞에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어느 정도 신전 파사드가 재등장했다. 이러면서 이 프랑스의 신고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뭐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건물, 자크 앙주 가브리엘이 프티 프리아농. 자,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독립건물인데, 자, 이것을 보시면, 자, 기둥이 있죠? 기둥이 벽기둥 같지 않고 독립기둥처럼 보이죠? 기둥처럼 보이고, 좌우대칭, 사각형 윤곽, 로마 고전주의에 입각한 벽기둥 형태의 기둥, 벽으로 만들어진 덩어리다. 비례와 조화. 자, 고전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와 조화를 했죠. 수학적 비례, 그리고 인체 비례. 자, 이게 고전주의예요. 자, 이것을 완벽하게 재현한 건물이다. 자, 바리 조제프 페이사르와 샤를 르베일리가 지은 오데온 극장입니다. 자, 열주가 서 있죠? 도리스식 8개의 열주가 서 있다. 그 위에 메토프와 트리글리프가 충실하게 구현된, 이건 그리스식 고전주의죠. 그런데 위에 삼각형 페디먼트는 없죠? 그리고 좌우 균형, 좌우 대칭, 사각형 건물, 절제된 평면, 평면이 평평하죠. 바로크라면 움직이는 평면일 텐데 절제된 평면이다. 이게 신고전주의의 건물이라는 거고요. 빅토르 루이가 지은 보르도 다극장입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자,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다. 12개의 코린토식 기둥들이 늘어서 있다. 이것은 그리스식 고전주의. 그리고 코니스가 있다. 그리스식 신전 모습. 늘어선 기둥숲을 지나서 출입구가 있죠. 안에 보면 벽기둥이 있죠. 사각형 벽기둥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식 고전주의.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주의와 로마식 고전주의를 잘 융합한 이런 사각형 건물, 바로 프랑스의 신고전주의입니다. 자크 공두행이 지은 파리 의과대학입니다. 자, 이 건물은 바로크의 벽체, 로마식 고전주의, 그리스의 고전주의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스 고전주의는 열주가 서 있는 거죠. 독립 기둥이 서 있는 열주.
로마식 벽기둥 그리고 개선아치다. 그리고 2층에 보면 벽으로 막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크식 벽체다. 그러니까 바로크 고전주의, 로마 고전주의, 그리스 고전주의가 세 모델이 혼용하고 혼합된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크 공도행이 지은 파리 역사적 회복 강의실 내부입니다. 내부 쫙 보시면 극장 같아 보이죠? 반원형 극장이 있고요. 지붕을 보시면 반원형 구가 뚫려져 있죠. 그러니까 판테온 돔에서 차용한 반구형 극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고전주의를 채택했다. 여기 성 주누베이브, 일명 파리 판테온입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런던의 성 바오로이에서 이어서 파리를 대표하는 교회의 건축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그릭 크로스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그릭 크로스는 십자가가 좌우가 똑같은 걸 말하죠. 자, 크로싱 천장. 자, 크로스가 되는 천장에는 대형 반구형 돔을 올렸고요. 출입구에는 코린토식 오더 6개를 배치했다. 자, 그리스식과 로마식을 함께한 신고전주의 건축물이다. 자, 이 내부를 보시면 내부가 기존의 바로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크나 고딕 교회에서는 두꺼운 기둥, 다발 기둥 또는 벽체 기둥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돔을 받치는 기둥이 3개뿐이에요. 자, 이전까지는 이 돔이 무겁기 때문에 벽체 기둥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축가 수풀로는 이거를 강조해서 기둥 3개만으로 돔을 지탱을 하게 됐고, 자, 트랜셉트, 십자가의 트랜스 8쪽, 트랜스 8 부분도 독립적인 10주만으로 지탱을 했다. 여기 보면 기둥들이 쭉 있죠?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식 고전주의를 가져온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리스식 가구식 구조다. 자, 가구식이란 것은 기둥이 10주가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자, 이것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경쾌한 분위기, 구조적 효율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둔탁한 벽체 구조의 바로크와는 완전히 다른 그레코 고딕, 그러니까 그리스 고딕 형태의 이상을 상당 부분 구현해낸 역작이다. 그래서 파리 판테온이 아주 유명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건축에도 정치적 이상이 들어가죠. 정치가들이 건축주가 돼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역사주의는 로마 시대에도 많이 있었죠.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역사주의를 반영한 그런 것이죠. 장 프랑스와 살 크랭이 지은 파리 개선문이다. 자, 이것은 나폴레옹 1세가 명을 내려서 지은 개선문이죠. 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왕국 또는 로마 제국을 흠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건축의 기본을 가져오려고 했죠. 자, 로마의 개선아치 모양이죠. 자, 개선아치 모양인데 이 벽체를 보면 또 그 개선아치와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의 거석을 가져다 쓴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구조와 로마의 구조를 혼합한 이런 역사주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와 퐁텐 파트너가 지은 카루셀 개선문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거의 똑같죠. 아주 직접적으로 모방을 했습니다. 기둥 4개가 서 있고요. 가운데 입구가 개선아치가 있고, 개선아치 3개 있죠. 지붕 위에는 승리 여신이 사두마차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펠릭스 뒤방이 지은 에콜 데부자르 교육관입니다. 자, 이 건물 한 쭉 보시면 3층으로 되어 있죠. 1층, 2층, 3층인데 2층과 3층에는 벽기둥이 있죠. 자, 이것은 로마식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층은 러스티케이션 하고 있죠. 그래서 1층과 2층을 3층을 이렇게 나눈 로마식 고전주의, 로마식 고전 표준 문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건축물이죠. 자, 그러다가 역사주의라는 것은 정치가들이 건축물에다가 자기 의도를 많이 심어 놓는 것. 이게 사실 역사주의인데, 여기서 오래 가지는 않아요. 계속 그 19세기에 프랑스의 정치가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혁명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서 건축사주에도 다양한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크 히아스 히토로프가 지은 생뱅발드폴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이건 보시면 정면에 신전이 서 있죠. 뒤에도 보면 종탑이 2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조각상들이 서 있죠. 자, 이것은 로마의 삼위일체 교회 구성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식 신전 파사드, 이오니아식 오더, 바로크식 장식물 있죠. 그래서 색과 장식을 강조해서 사용한 건축 경향, 이것을 색채주의라고 합니다. 1820년부터 7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1853년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을 해가지고 파리를 개조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파리는 중세식 도시 구조였죠. 골목은 아주 좁고 아주 비좁았다는 거죠. 마차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하수도가 불비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큰 길을 뚫게 되죠. 그리고 동일한 모습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개선문이 8차선 대로를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파리는 바로 나폴레옹 3세의 명예에 의해서 오스만 남작이 개조 작업을 했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나폴레옹 3세의 명예에 의해서 세워졌던 누보 루브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루브르란 뜻이에요. 르네상스 때 세워진 루브르에서 카루세 앞마당을 에워싸는 작품을 새로 만들게 된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바로크 평면입니다. 자, 평면이 돌출되어 있죠. 기둥이 2개씩 있고요. 그리고 조각 장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크라는 거죠.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지붕은 프랑스식 경사기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크를 다시 가져왔다. 신고전주의도 유래했고 색채도 유래했고 여러 사조가 있었는데 루이 13세, 14세 때 한창 유행을 했던 바로크를 가져왔다. 그래서 네오바로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 자크 히아스 히토로프가 지은 파리 북녘입니다. 자, 이 건축물을 쭉 보시면 가운데 큰 창이 있죠. 그리고 좌우에 벽기둥을 갖춘 또 그 옆에 또 아치 형태가 좌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가 3개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로마의 개선아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벽기둥이 있죠. 벽기둥이 있으니까 이것은 로마식 고전주의죠. 그리고 1층에서 보시면 열주가 쭉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 모티브죠. 그리스 신전의 열주 기둥. 그리고 지붕에 장식물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크 형태. 그러니까 바로크를 가져왔다. 장식물들이 많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역들은 이렇게 파사들을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했어요. 파리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이렇게 기차역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기차역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느냐? 이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기차역은 유럽 열강들이 산업화 경쟁을 막 벌였거든요. 산업화에 가장 앞선 데는 영국이었고 그 뒤에서 프랑스였고 그 다음에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뭐 이렇게죠. 그 산업화의 어떤 상징물로서 기차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나라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기차역의 얼굴, 파사드를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리 북녘은 이렇게 바로크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을 하게 됐더라. 이게 바로 네오바로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샤를 가르니에가 지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화려하죠. 좀 더 화려한 2개씩 기둥이 서 있는 중간중간에 장식물들이 아주 많은 가운데 로툰다에는 황제를 위한 반원형 벽기둥, 정면에는 베네치아식 기둥. 자,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도서관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둥이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요. 자, 이건 르네상 장식이죠. 이걸 가져온 거죠. 자, 1층에는 개선 아치를 넣었다. 지붕에는 장식물들이 들어있죠. 승리의 여신이 좌우 배치되어 있다. 아주 복합적으로 섞어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르주아였던 겁니다. 신흥 상인들, 돈을 많이 번 신흥 상인들, 성직자와 귀족의 권력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의 주체였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급 예술로 정의를 했습니다. 고급 예술이 뭐냐?
오페라, 미술, 건축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믹싱을 해서 여기 오페라 하우스에 녹여냈던 거죠. 이게 바로 네오바로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18세기, 19세기의 영국과 프랑스는 하나의 예술 사조가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여러 예술 사조가 막 섞여 있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독일로 잠깐 가봅니다. 자, 독일에도 역사주의가 있었죠. 자, 독일은 통일된 시기 굉장히 늦었죠. 오랫동안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의 선진 예술 사조가 늦게 전달됐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늦게 나타납니다. 통일적인 게 드물어요. 물론 지금 독일에 가보면 이런 옛날에 그 중세 시대를 이어지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2차 대전 폭격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스케치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일부 남아있는 건물들이 보면 이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역사주의가 반영되었던 통일의 상징물로서 가져다 주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 브란덴부르크문이죠. 이것은 독일 통일의 상징물이죠. 기둥이 6개, 자 그리스식 10주죠. 도리스식 오더를 한 메토프와 트리글리프를 충실하게 한 사각형 고전주의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좌우에도 오더 10주가 늘어서 있는, 자 고전주의를 잘 가져왔다. 단 건축 양식으로 보면 고전주의지만 이 건축물에 세워진 목적은 역사주의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들어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독일의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이러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 뭐였죠? 바로 그랜드 투어죠. 자, 독일 사람 중에 그랜드 투어를 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게테죠. 자, 게테가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었는데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서 피렌체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나폴리를 거쳐서 시칠리아를 거쳐서 한 바퀴 돌았죠. 2년 동안 배우고 돌아갑니다. 자, 괴테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이 배워와서 건축물들을 세우게 된 거죠. 특히 로마 고전을 가져다가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카를 프리드리 싱케를 지은 베를린 구박물관입니다. 자,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다녀온 건축가들, 이 사람들은 그곳의 로마 고전주의 그리고 그리스 고전주의를 흡수합니다. 10주가 일렬로 늘어서 있죠. 물론 그리스의 이거와 똑같은 건축물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10주를 일렬로 늘어서는 이런 모습, 바로 그리스 또는 로마의 고전주의를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레오 폰 클렌체가 만든 클립토테크입니다. 가운데 신전 있죠?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가져온 고전주의, 그리고 좌우 대칭, 르네상스식 모습이 있죠. 좌우 대칭을 잘 가진, 그 다음에 벽담에다가 장식물을 넣은, 그래서 신고전주의, 적절하게 믹싱을 한 이런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레오 폰 클렌체가 만든 프로필라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는 입구라고 그랬죠. 가운데가 공간이 있는 바로 입구죠. 입구를 나타내는 좌우 균형인 고전주의의 모습을 잘 갖춘, 자, 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의 나라들은 고전주의만 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것도 많이 했던 거죠. 영국에서는 네오 고딕이 있었죠. 새로운 고딕을 가져오는 또 사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고딕보다는 로마네스크가 더 독일다운 건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고딕에서 특징은 뭐죠? 첨도 아치죠. 로마네스크의 특징은 반원형 아치라는 겁니다. 반원형 아치가 독일 건축에 더 잘 어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장의 문제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석재, 이것도 반원형 아치가 더 잘 어울리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반원형 아치를 많이 활용한 2층 창문에도 보면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교회에서 많이 채택되었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레오 폰 클렌체가 지은 열성 궁정교회입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저기 로마네스크 교회처럼 보이죠. 자, 순례교회. 프랑스와 이베리아에 많이 있었던 로마네스크식 순례교회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정면에 서쪽 정면에 문이 하나 있죠. 위에 보면 장미창이 있죠.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둔탁한 형태를 가진 벽체 구조의 건물, 반원형 아치를 가진 창문들, 반원 아치를 중심으로 로마네스크의 표준어를 구사했다. 로마네스크를 새로 가져왔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리바이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